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보험 관련주들 삼성생명부터 흥국화재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이론과 함께 엘리엇 파동 이론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100%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상한가 가는 종목 같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보험주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매수가 할 수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도 2020년이나 2021년들 초반 정도까지는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캔들이 기준선과 구름 위에, 호행스핀도 캔들과 구름 위에 있고 강한 상승 추세들을 보이다가 2021년 5월부터 계속돼서 주가가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을 깨고 캔들이 하락하고 호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계속돼서 밀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들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요런 때마저도 단기적인 반등들이 보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이탈하고 새로운 저점마저도 갱신한 만큼 이러한 것들은 어디가 바닥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싸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RSI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RSI가 과매도로 들어갔다가 돌아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밀리면서 RSI가 다시 한 번 더 과매도로 들어간다면 매수에 대한 근거가 깨지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뒤로 어디가 바닥일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지금같이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이탈하고 새로운 저점마저도 갱신하는 종목들은 좀 더 관망을 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앞서 봤었던 삼성생명보다는 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좀 그나마 이러한 것들은 좀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고 반등들을 보이면서 전환선과 기준선들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조금 더 구름대들 위로 올라가고 호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위로 올라간다면 이러한 것들도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구름들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상승 추세여서 이게 진짜 쉬고 어딘가에 대한 충격 파동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기에는 성급한 위치에 있는 만큼 매수하고자 하더라도 삼성화재를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한 20%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호행스핀이 캔들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주가가 더 밀리면서 기준선과 전환선을 깬다면 이러한 일부에 대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 중에서 거의 좀 반반 정도에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보다는 이 뒤로의 움직임이 기준선들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고 확실하게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마저도 돌파하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호행스핀이 캔들 밖으로 구름대 밖으로 나간다면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호행스핀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반 내지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큰 것에 무게를 실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매수하고자 하신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내일이라도 음봉이 나오면서 기준선과 전환선을 깬다면 완전 매도, 그렇지 않고 양봉이 나온다면 정찰병 정도 수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도 여전히 좀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깨고 호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깨고 하락하고 있는 만큼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고 일단은 이러한 것들도 단기
일시적인 반등이라 하더라도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DB손해보험도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채널에서도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들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주가가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밀리고 이탈 나왔던 것처럼 이 구간이나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씩 이탈들을 하면서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그러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손절이라 하더라도 일부에 대한 정리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저점들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만큼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은 앞서 봤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이러한 것들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한 번 더 기준선과 구름대 위로 올라온 만큼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싶고, 이제는 한 번 더 양봉들이 붙는다면 후행스핀마저도 이 캔들과 구름대들에 대한 저항들을 뚫으면서 올라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밀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기준선과 구름들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싶고,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내일이라도 양봉이 붙고 후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마저도 돌파하거나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다면 그러한 때마다도 충분히 더욱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구름대 위로 올라온 만큼 이런 위치들에서 구름대를 올라오고 나서 기준선들 지지받고 주가가 상승했던 것처럼 이 뒤로도 좋은 움직임들 보이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의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구간들마다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깨면서 하락하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저점들을 갱신하고 이탈들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손절이라 하더라도 내가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돌파하면 매수, 원칙에서부터 이탈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코리안리입니다. 코리안리는 종가상으로 일단 전환선에 대한 돌파는 나왔으나 이러한 것들도 많은 비중보다는 정찰병이나 한 주 도주 수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얘가 종가상으로 전환선에 대한 돌파가 일어난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준으로서는 1차적인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양봉들이 붙고 7월 5일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할 때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후행스핀이 캔들을 돌파할 때 같은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그러한 위치들에서는 한 번씩 더 비중들을 실어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전환선에 대한 돌파를 하더라도 5원 정도만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한 주 도주 수준 정도만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도 좀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고 캔들도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있는 만큼 이 뒤로 상승하면서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손해보험도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좀 요런 때와 같이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돌파하고 나서 상승했던 것처럼 이 뒤로도 올라가면서 캔들이 양봉이 붙고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6월 29일에 있었던 1725원도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그런 때에는 조금 더 상승으로 볼 확률들이 커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종가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계속된 하락들을 보이면서
저점들을 갱신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흥국화재입니다. 흥국화재도 지금 종가상으로 전환선을 15원 정도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매수한다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싶고,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후행 스피닝 캔들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들 보인다면 그런 때마다 한 번씩 더 비중들 실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약간에 대한 전환선 돌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지금은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찰병이나 아주 소량에 대한 매수 정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의 움직임들이 이런 때처럼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인다면 이 뒤로도 전환선을 돌파한 만큼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들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내가 돌파했었던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구름들이 밀리더라도 지지라인으로 작용하여서 올라갈 확률들이 커지는 것처럼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좀 더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구름대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그저 전환선만 돌파한 위치에 있는 만큼 소량에 대한 매수 정도만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부터 흥국화재까지 이렇게 보셨고 전반적인 보험주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진 않으나 그나마 현대해상 정도가 좀 더 상승에 대한 확률이 큰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매수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매수하고자 하는 이유가 깨졌을 때에는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원칙과 기준들을 지키면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